도함수의 활용. 그래서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극값을 찾는 거, 뭐 접선에 대한 거, 여기다 이제 추가로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은 최대 최소값에 대한 얘기랑, 그다음에 뭐 방정식의 활용,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냥 쓱 보면은 아 이런 내용 있었지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최대와 최소인데, 여러분 구간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어떤 지점들만 확인하면 되죠? 일단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극값, 그죠? 극대 극소점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구간의 양 끝값, 경계값, 그치? 네, 그래서 극값이랑 구간의 양 끝값, 요런 것들을 쭉 찾은 다음에 그 중에 y값이 제일 큰 애가 무슨 값이야? 최대값. 그 중에 y값 제일 작은 애가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에 크게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구간의 양 끝지점과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극값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거, 그 중에 제일 낮은 게 최대 최소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실근이 곧 뭐다? 실근이 곧 교점이다. 그치?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가로로 하나 그려가지고 만나는 포인트가 3개면은 아 실근이 3개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근의 개수가 변하는 거 보고 뭐 그런 문제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61쪽에 밑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는 닫힌 구간 A부터 A 플러스 1에서 저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은 그랬어요. 뭐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긴 한데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우선은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 게 가장 처음 할 일이야. 그래서 fx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 1, 풀마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극대를 갖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극소를 갖는 요 지점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최소값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저 극소가 되는 지점이 얼마인지 좀 찾아봅시다. 1이 되는 지점, x값이 1인 지점. 자, x자리 1 집어넣어보면 함수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그럼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라인 하나 그을게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띠리리리리리리 하나 그었을 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라인이 여기서 다시 한번 fx랑 만나죠. 우리 요 점의 좌표 어떻게 찾으면 제일 편해? 비율 관계. 그치? 비율 관계로 찾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 중간에 변곡점 있을 거야. 그지? 변곡점 있고 여기 극대 있고 여기가 교점이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당연히 0이겠죠.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을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지점에서 함수값이 또 한 번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이제 필요한 건 다 알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구간을 잘라야 되잖아요. 구간을 잘라볼게요. 구간을 a부터 a 플러스 1까지니까 자, a 값은 변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폭은 무조건 얼마예요? 1. 폭이 1짜리 구간을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변하면 이제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자, 그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를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자 만약에 이 사각형에 여기 요 가로의 길이, 여기 길이가 1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내가 그린 요 위치는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1인 위치니까 0에서부터 1이라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우리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겼고요. 자,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작은 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일 때 바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을 잡았으니까 A가 얼마인 상황이야? 0인 상황이지. 얘가 0이니까 얘는 1이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부터 1이라는 구간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하나 지금 찾은 겁니다. 0이면 만족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이제 요 사각형을 그러니까 구간을 오른쪽으로 1만큼 옮겨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이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부터 2라는 구간을 잡았어요. 그럼 1부터 2라는 구간을 잡으면은 그때도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자, 이 구간 중에서 제일 작은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A가 그러면 1이어도 되는구나. 자, 두 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 그죠? 이 사각형을 왼쪽으로 쫙 옮겨가지고 요렇게 한번 올려놔 볼까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구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나 또 가장 낮은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A 값이 얼마여도 괜찮아? 마이너스 2여도 괜찮아. 그치? 3개 찾았습니다. 자, 또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을 여기서 왼쪽으로 하나 더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되나? 자, 여기서 만약에 왼쪽을 하나를 더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을 더 옮겨. 이렇게 옮기면 이때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이 구간에서의 무슨 값인 거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지. 최대값. 근데 우리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답니다. 답이 뭐야? 5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충분히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자, 62쪽으로 가서 62쪽에서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겠지만 3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3차식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얘는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실근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근은 무슨 근이야? 중근인 거지. 중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이 3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x-알파의 제곱이 되고 베타는 한 번이니까 x-베타 이렇게 되겠지. 물론 최고차항 기수가 1일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처럼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실근 하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거니까 우리는 실근 하나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그럼 이거는 어떨까 얘들아?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지? 삼중근이죠. 삼중근.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했다면 이 식의 모양은 어떻게 된 거야?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3차 함수의 형태는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등식의 활용은 우리가 따로 뭐 어떤 이론을 배우거나 하지 않아도 지극히 그냥 상식적으로 풀면 돼요. 상식적으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A에서부터 B라는 구간에서 fx가 항상 뭐 k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자 만약에 뭐 아이고 잠깐만요.
링크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줬네. 보내주면 들어올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A부터 B라는 구간에서 자,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에 무슨 값을 찾아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이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 무슨 값을 찾아야 돼요? 최소값을 찾아야지. 그치? 이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 가장 작은 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K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쪽에 역시 밑에 유제를 한번 볼게요. 유제 3번을 보면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그래프를 좀 잘 그려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A를 좀 분리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만 남겨놓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8A 이렇게 분리를 시킬게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만 그래프를 좀 그리자. 요걸 gx라고 할게. 그러면 g'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니까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0이랑 4에 풀마풀.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고 4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 이거 좀 찾아놔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0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면 얼마죠? 여기다 넣는 거지, 그치? 여기다 넣는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8이네요. 그 다음에 4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지? 얼마 해지야?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0인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F0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F0 요 방정식의 자,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F0이잖아. FA잖아. 근데 F0이라는 건 A 자리에 몇이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 그때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식에서 A가 0일 때 그때 요 그래프와 요 녀석이 몇 번 만나는지 그 개수가 F0인 거예요. 근데 A가 0이면은 오른쪽의 값이 그냥 0이죠. 그지? 오른쪽의 값이 0이니까 자, 여기가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0에다가 지금 선을 그으라는 거야. 0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그러면은 y는 0 이렇게 선 그으면 이 y는 0이라는 선과 이 fx의 그래프는 한 번만 만난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f0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쵸? 그러면 f1 생각해 볼게요. f1이면 a 자리에 1 넣었을 때 a 자리에 1 넣었다는 건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자, 얘가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8이 됐죠? 그럼 이번에는 선을 마이너스 8에다가 그어라. 마이너스 8에다 이렇게 그어요. 그죠? y는 마이너스 8에다 그어봤어. 그랬더니 몇 번 만났어요? 한 번, 두 번 만났죠. 그러면 아, F1은 2구나. 그러면은 F0이 1이고 F1이 2니까요. 이게 더해갖고 6이 되려면 FA는 이제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지, 그치?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A가 얼마여야 이 파란 그래프하고 이 마이너스 8A라는 직선이 3번을 만나겠니?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3번 만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그림에서처럼 세 번을 만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8a라는 값이 마이너스 40보다는 조금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8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8로 쭉 나눠주시면 a 하고 부등호 바뀌고 1,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a의 최대값은 몇이다? 4다. 4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이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그 부등식에 대해서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대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4차 함수의 무슨 값? 승현아, 무슨 값 찾아야 돼? 이 4차 함수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이 a가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을까? 요걸 판단하려면 우리는 이 4차 함수의 무슨 값이 필요해요? 무슨 값이 필요해요? 최소값. 그렇지.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최소값보다도 a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항상 이 4차 함수가 a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딱 문제를 읽자마자 그럼 우리는 요 식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네. 그럼 얘를 fx라고 놓을게. 미분하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 되니까요.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프라임이 마이너스 1과 0에서 x축과 만나는데 0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0에서 제곱이잖아. 그치? 0에서 튕겨야지. 0에서 튕기고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돼? 통과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래서 프라임의 부호가 마플풀로 변합니다. 프라임이 마플풀로 변해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중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이죠. 극소가 되는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고 그 지점의 값이 이 4차 함수 전체의 최소값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넘으면 얼마예요? 얼마? 4인가요? 그러면 요 지점의 값이 4니까 자, 요 지점의 값이 4니까 그럼 이 a라는 애는 적어도 4보다는 아래쪽에 그쵸? 4보다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어줘야 이렇게 생겨야 이게 늘 성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면 속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미분 단원에서의 속도가 속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란 민주야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보통 x라고 하죠. 그죠? x하고 t에 관한 식이 쭉 써 있으면 그게 위치식이지. 걔를 어떻게 하면 속도식이 돼?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는 거고요. 그 속도식을 또 한 번 t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개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고. 자, 그럼 65쪽에 역시 아래에 있는 문제 중에 6번 한번 볼게요. 65쪽에 6번. 자, 이 문제는 두 점의 거리가 PQ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 된대요. 거리가 8이다를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혜지? 거리가 8이다를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응? T에서? 누구랑 누굴 빼면? 그렇지. 지금 이 x1과 x2라는 것이 t라는 시각에서 그 두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
니네 만약에 수직선상에 점이 두 개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점은 마이너스 1에 있고요. 뭐 어떤 점은 5에 있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 두 점의 위치의 차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지금도 x1과 x2가 위치를 나타내는 값들이니까 얘네 둘을 빼면 이게 거리인데 문제는 x1이 더 클 수도 있고 x2가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음수의 개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게 지금 8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x1-x2라는 요 식을 ft라고 부를게. 자 얘를 ft라고 놓고 이 ft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봅시다. 자 ft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죠. 그죠?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빼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좀 볼게. f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니까 요거 3으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얘가 2에서 요렇게 접한다는 얘기인데 2에서 접하면 부호가 계속 플러스죠.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t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니까 아니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기니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막 오르락 내리락 해? 아니죠.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다. 너무 경사가 심한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때 여기 이제 주춤하는 요 지점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요 지점이 지금 2인 거고요. 우리는 t가 0 이상인 순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잖아. 0 이상인 순간에 대해서만. 그래서 0이 요거보다 왼쪽에 있겠지. 이렇게 0이 있을 텐데 그러면 0에서는 얼마인가 한번 구해 놓을게요. 자, ft의 식을 보니까 0에서 어때요? 0에서 0이죠? 아, 여기가 그럼 0,0이네. 그지? 여기가 0,0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이후의 부분, 요 부분의 그래프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요 부분의 그래프 중에서 그 값이 8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부분의 값은 늘 양수인 거잖아. 그치? 늘 양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 될 리는 없고 그럼 얘가 8이 될 때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넣으면 8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2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2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4니까 8 나오죠. 그쵸? 물론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면 그냥 이 식의 값이 8이다 라고 놓고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풀 때도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대입하는 거잖아. 어차피 t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야 0되나 이거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2 집어넣으면 8 된다는 사실을 결국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 되는 그 시각이라는 건 t값 말하는 거잖아. t가 얼마일 때야? t가 2일 때입니다. 그죠? t가 2일 때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구나. 그러면 그때의 p의 속도는 그지? p의 속도는 그랬으니까 p의 속도 구하려면 요 식을 뭐 해줘야 돼요? 요거 미분해가지고 t자리에 2 집어넣는 게 답입니다. 답 얼마니?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1이죠. 1. 그쵸? 1 안 나왔어? 저 x1식에다가 t에 대해 미분한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1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레벨 2로 가볼게요. 레벨 2 68쪽. 자, 68쪽에 1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0부터 4라는 구간에서 저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이 20이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지? 우리는 0부터 4라는 구간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 구간 내에 극값이 어떻게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부터 해요. 미분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니까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f'이 자, f'이 0과 2가 되겠고 풀마 풀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극소가 되는 지점이 극대가 되는 지점이 0이고 극소가 되는 지점이 2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0에서부터 4라는 구간을 볼 거니까 구간이 자, 여기에서부터 4면은 뭐 이쪽에 있겠네, 그지? 더 크게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네, 0에서부터 4라는 구간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볼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극값, 요 지점, 그 다음에 그 구간의 양끝값,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면 되겠네. 그러면 2를 집어넣어 보시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a인가요? a 마이너스 4라고 쓸게요. 자, 0을 집어넣으면은 a가 되겠고, 자,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6 플러스 a인가요? 그러면 a 값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당연히 얘고요. 이 셋 중에 제일 큰 애는 당연히 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을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돼. 20이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하면은 12 플러스 2a잖아요. 그지? 얘네들의 합이 12 플러스 2a인데 그게 20이니까 a 값은 4네. 그죠? a 값 4 나왔고, 그럼 f1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4번이죠. 네,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fx 그래프 위에 점 a, fa에서 자, 여기 접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a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요. 그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데랑 y축이랑 만나는 데 이거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뭐 식이 길긴 하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미분해서 a 집어넣은 거니까 자, 요 식을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네,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2 요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접점의 좌표 접점이 a, fa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요게 접점의 좌표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써볼까? 민영아,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써야 돼? y는 괄호 그렇지.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자,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조금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앞에 2로 묶어가지고 2괄호 a-1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분배되면은 마이너스 2a 괄호 a-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이 지금 a-1의 완전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a-1의 완전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접선에서 궁금한 게 이제 p하고 q잖아요. 그죠? x절편, y절편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y절편 찾으려면 x 0 넣어야 되겠고 x절편 찾으려면 y 0 넣어야 되겠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x 0 넣을게요. x 0 넣으면 저 뒤에 남아있는 식 전체가 그냥 y절편이 되는 거죠. 그죠? 뒤에 남아있는 식을 조금 더 정리할까? 요게 2a-1에 묶으면 어떻게 돼요? a-1로 묶을까? a-1로 묶으면은 2a 되고 마이너스를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a-1에 a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됐나요? 그죠? 그래서 y 절편이 지금 저기 써있는 거 마이너스 a-1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더 간단하게 쓰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y는 2괄호 a-1 x 하고 요게 최종적인 형태야. 요게 접선의 최종적인 형태. 자, 그러면 Q점이 이제 y절편이니까 Q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여기 생겼고. 자, P점은 이제 x절편이죠. x절편이니까 y에 0 넣어야 되겠죠. y에 0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지금 0을 집어넣으면 2괄호 a-1 x가 하고 얘가 넘어가면은 a-1a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a가 1은 아닙니다. 확실히 a가 1보다 작으니까 a가 확실하게 1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날려도 돼요. 이렇게 그죠? a-1 날려버려.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자, P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 0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삼각형 OPQ의 넓이 나오겠네요. 민주야, 지금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뭐야? 그렇지, 높이는 뭐야?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이제 2분의 1이 하나 더 붙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2분의 1이랑 만나가지고 4분의 1을 앞에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곱하는 건데 곱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꺼내는 게 좋겠네. 마이너스 꺼내고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꺼내면은 얘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얘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a 플러스 1이 2개 그리고 a 마이너스 1이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순간에 이제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을 거니까 미분하기 전에 한번 그냥 그려볼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아래쪽에서 오고요. 요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그 값 여기서 튕겨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네. 그죠? 그럼 극대를 가는 지점이 지금 여기 또 비율관계 이용하면 여기하고 변곡점 있고 극점 있고 요렇게가 지금 같은 간격일 건데 같은 간격인데 지금 전체 길이가 2니까요. 여기가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겠죠. 그러면 결국은 요 포인트는 얼마냐면 1에서 3분의 2만큼 돌아온 거니까 3분의 1 지점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는 뭐 미분 안 해봐도 x 값이 a 값이 3분의 1인 지점에서 극대를 갖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값을 찾으면 답인데 요 지점의 값은 a 자리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이죠. 그러면 9분의 16 지치게 나올 것 같은데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요? 3분의 1이니? 3분의 2 맞죠? 그죠?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27분의 8) 1번이죠.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길긴 한데 그냥 길 뿐이지 막 중간에 뭐 되게 뭐 생각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접선 구해서 절편 찾아서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식의 최대값 찾은 거예요. 그쵸?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fx가 닫힌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최소값 저 녀석을 갖도록 하는 모든 양수 k 값의 합은 그랬어요. 일단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미분을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1, 3에 kk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x 마이너스 k 그리고 3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이건 이런 뜻이네. 얘가 요렇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k 지점과 k 지점에서 부호가 변하는 요런 f'의 모양이고, 자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겠네. 근데 그 값을 갖는 지점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k, 여기에서 k 이렇게 되네요. 지금 k가 양수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러면은 0이 되는 지점, 우리는 0부터 2라는 구간을 볼 거니까 0이라는 지점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k고 여기가 k니까 여기쯤에 있겠네요. 여기쯤에 여기쯤에 0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생각할까? 0에서 지금 fx가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여기가 지금 원점이네요. 그쵸? 원점. 자 그럼 이 0,0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만 지금 볼 건데, 지금 그냥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 것 같죠? K에서 가질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K에서 최소값을 가져라고 말을 하려면은 뭐를 정해줘야 되냐면, 이 구간이 지금 0부터 2잖아요. 이 2가 어디에서 끊어질지 모른단 말이지. 그치? 만약에 2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여기가 2다. 그럼 우리 예상대로 이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맞죠. 근데 2가 여기 안 있고 2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2가 여기 있어버리면 K는 주어진 구간에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2에서의 값이 뭐가 돼버려요? 최소값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 1번 상황에서는 1번 상황 2가 여기에 있을 때, 그치? 그 다음에 2번 상황 2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 생각하면은, 자 1번 상황에서는 1에서는 최소값이 fk가 됩니다. 그죠? fk가 되고요. 자 2에서는 2번 상황에서는 k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값이 f2가 됩니다. 네, 2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최소값이 돼요. 그러면 최소값이 요거다라고 했으니까요. fk가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거나 또는 f2가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확인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fk는 여기다 k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다 k 집어넣어보면요 앞에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치?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이니까 두 개가 없어지고요. 끝에 것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은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고, 우리가 k 세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럼 딱 봐도 k 얼마예요 이거? 1이죠 1. 그지? 그리고 k를 1이라고 했을 때 자 1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2가 오른쪽에 있고 k가 왼쪽에 있어. k가 1이면 맞지, 그치? 자 두 번째는요, f2를 찾으시면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8-4k 마이너스 2k 제곱이네. 그치? 그러면은 8-4k 마이너스 2k 제곱이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랑 같은 거니까, 자 똑같은 거 날려버리고 그럼 2k가 5가 돼가지고 k 값이 2분의 5가 되네요.
요 상황도 이 그림에서 보면 K가 2분의 5가 되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림의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K 값을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고 합은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E라는 애랑 K라는 애의 관계에 따라서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죠?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고 자 이제 4번 4번 답 한번 찾아봐야 되더라. 또 쉽거든요. 1번과 비슷한 정도 수준? 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쓱쓱쓱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일단 미분하면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겠고 그럼 요거는 4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4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그지? 그러면 이 f'을 가지고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플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잖아.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요. 사차를 그릴 때 확실하게 자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오른쪽이 훨씬 낮아요. 오른쪽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은데 왜 오른쪽이 낮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요 f'의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 있죠. 요거 요 넓이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 지점과 0 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 지점과 0 지점의 차이. 그러니까 저 빨갛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fx 그래프에서는요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요렇게가 자 요렇게가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이고 요렇게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차이 자 요 차이가 곧 저기서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이 색칠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뭐겠어요? 요거는 0이랑 4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잖아. 0이랑 4에서의 함수값 차이니까 여기서 보자면 4에서 지금 우리가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요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 여기 차이 이렇게 자 요렇게가 지금 요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차 함수는 막 갑자기 여기는 막 좁은데 여기는 갑자기 막 이렇게 볼록 올라가고 이럴 수 없단 말이죠. 항상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좁고 요 넓이가 넓은 게 당연하고요. 그럼 fx를 그렸을 때도 여기 폭이 좁고 여기가 깊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4에서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119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a를 찾으면 a 값이 아까 얼마 나온다고? 9였나? 그죠? a 값이 9 그러면은 자 fx가 이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19라는 걸 이용해서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fx와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3이 되는 포인트는 지금 여기하고 두 군데죠. 그치? 여기는 x값이 0인 지점이었고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이었어요.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6인가? 6? 그러면 k값이 되는 애가 지금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9가 되겠고 k는 6하고 9가 돼가지고 그러면 p는 15가 되겠네. 그치? 답은 24, 2번. 그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딱 두 문제 남았어요, 얘들아. 69쪽에서 6번하고 7번 요거는 S반 수업 시간에
풀 6번은 풀었고요. 오늘 풀었고 7번은 오늘 못 풀었거든요. 7번은 다음 시간에 풀 거고 우리는 5번과 8번 두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5번, 8번. 진짜 일찍 끝나겠는데? 아, 아니지. 두 문제 푸는데 한 10분.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 40분이면 끝나겠는데?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최고차기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랬는데 가조건을 딱 읽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야? 원점 대칭. 기함수죠, 그죠? 기함수. 기함수고 최고차기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y는 fx와 y는 f2. 자, y는 f2라는 건 뭐냐면 fx의 함수 중에서 x 값이 2인 지점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가로선을 그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그었더니 fx하고 두 점에서 만났대요. 그죠? 그 얘기는 곧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지만 여기 극점 있죠, 극점. 극소점. 여기가 2였단 얘기야, 그치? 여기가 2여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선을 그으면 요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지금 이 fx의 그래프하고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죠, 그쵸? 어디? 여기? 근데 지금 이게 2라 그랬잖아, 2. 2는 0보다, 이게 지금 x축 y축이잖아. 얘가 기함수라서 원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는 무조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2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에도 뭐 부합을 하죠. 자,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의 함수였기 때문에 여기 2에서 극소를 가졌다면 이 반대편 극값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냥 이걸 찾을까? 지금 2랑 마이너스 2에서 극대극소를 가졌으니까 미분했을 때 2하고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겠어? 3이겠지, 그치? 3. 그러면 3괄호 x-2, x 플러스 2. 요게 f'이고요. 전개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니까 자, 우리 뭐 미분단원이라고 미분만 하는 거 아니잖아. 적분해버려. x세제곱 마이너스 12x고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상수 안 붙습니다. 그죠? 그럼 그냥 요식인 거지. 그지? 자, 그럼 얘가 fx고요. 그럼 이 fx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f2의 값이 얼마냐? 이 빨간 라인이 얼마냐? 그죠?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 당연히 여기 반대편에 극대가 되는 지점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는 그럼 뭐겠어? 플러스 16이겠지, 그치? 플러스 16일 거야. 그러면 fx는 n이라는 방정식이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16 사이에 그으라는 얘기죠. 사이에 긋는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서 말한 n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치? 몇 개? 31개죠. 31개. 그지? 뭐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니까 뺄셈 한 다음에 하나 더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31개가 답이다.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 자, 8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식으로 나와 있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야,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속도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각각 미분해가지고 같다라고 놓고 그때의 t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때의 t값을 찾은 다음에 그 t값에 대해서 얘네들의 가속도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미분부터 할게요. f't는 t제곱 마이너스 16이고요. g't는 4t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넘어가면은 요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6,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값이 6 또는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0 이상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t 값은 6입니다. 그러니까 6초일 때의 순간을 보는 거죠. 6초일 때 얘네 둘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한 번 더 미분해서 6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한 번 더 미분해. 프라임 2개 붙일게요. f2 프라임 t는 2t 이렇게 되는 거고 g2 프라임 t는 4죠. 얘는 집어넣을 게 없지. 얘는 무조건 4인 거지. 그래서 t가 6일 때든 뭐 몇일 때든 얘는 그냥 4인 거고 여긴 t 자리에 6 집어넣으니까 12가 되는 거고. 그럼 둘이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예요? 5번이 되겠네. 쉽죠, 그죠? 네, 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얘들아 이제 구모가 얼마 안 남았어. 구모가. 그지? 구모 전까지 숙제 좀 잘하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책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자, 수고했어요.